네, 10월의 첫째 날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들 하나하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글로벌 이코노미 연구소장 김대호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지진, 쓰나미. 참 지구촌에서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태풍 짜미의 영향으로 최소 51명이 부상을 입었고요. 인도네시아에서는 강진과 쓰나미 영향으로 830명 넘게 사망했다고 알려지고 있고 이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인도네시아의 지진과 그 지진 쓰나미 피해가 갈수록 지금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예. 이 지진 그 자체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이른바 쓰나미라는 것입니다. 이 쓰나미라는 것은 일본 말인데요. 일본 말로 진파라는 말에서 왔어요. 지진의 파도다 이런 뜻인데 지진으로 지각이 갈라지고 나면 바다에서는 물이 갈라진 쪽으로 휩쓸리기 때문에 결국 물의 방향이 크게 뒤틀리게 됩니다. 그것이 육지로 오게 되면 거대한 파도로서 모든 것을 다 덮치는 쓰나미가 되는데요. 지난 주말에 인도네시아에 이 쓰나미가 닥쳤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이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불과 며칠 전에 우리 서울을 방문했었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남방정책, 신남방정책에 관해서 파트너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로 서로 다짐을 했는데 지금 가자마자 쓰나미 폭풍에 휘말려서 상당히 지금 쇼크를 겪고 있습니다. 이번 쓰나미는 단순한 이 자연재해를 넘어서서 인재다, 사람이 만든 재해다라는 이런 지금 비판까지 쏟아지고 있거든요. 네네. 인도네시아 당국이 지진 이후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30여 분 지나서 이제 쓰나미 경보를 해제합니다라는 또 해제 경보를 발령을 했단 말이죠. 그런 바람에 해제 경보만 믿고 약간 이 바닷가에 가까운 곳에 또는 어떤 표고가 좀 낮은 곳에 있던 사람들이 무참하게 이렇게 피해를 당했는데요. 역시 이 자연재해 앞에서는 대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의 이 지진 현장 부근에는 조수 측정기가 없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쓰나미를 제대로 예보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 면에서 우리도 이것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아무튼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은 아무리 많아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그런 교훈을 다시 한번 받는 것 같습니다. 예, 한국인 2명도 연락 두절이 되고 있고요. 사망자가 최대 수천 명에 이를 수 있다라는 참혹한 현실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보시죠. 자,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 일본의 오만입니다. 오늘 국군의 날 70주년이니까 이 뉴스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열리는 대한민국 해군 국제 관함식에서 일본 자위대 함정이 우길기를 달고 참가할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전범기를 달고 남의 나라 군 행사 온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행위입니까? 예, 오늘 10월 1일이 국군의 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0여 년 전에 6.25 당시에 우리 국군이 북한의 공격을 받아서 괴멸 위기에 빠졌다가 다시 쳐들어 올라간 날, 그날이 바로 1950년 10월 1일입니다. 그날을 맞아서 오늘 국군의 날 행사를 해마다 10월 1일 날 해오고 있는데 올해는 여러 가지 남북 대탕트 분위기를 감안해서 국군의 날 사흘도 없고 오히려 이 가수와 연예인들을 초청해서 저녁에 이브닝 쇼로 대처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국군의 날 행사 중에서 가장 올해 큰 행사는 강정마을 제주도에서 진행되는 관함식이에요. 관함식이라는 것은 해군 함대를 전부 모아놓고 국가 원수 등이 사회를 받는 이른바 해상 사열식을 관함식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에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 각국의 함대를 지금 초빙을 해놓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일본 함대가 우길기를 그대로 달고 오겠다 해서 지금 한일 간의 외교 문제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우길기만은 제발 좀 떼고 와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에서는 남의 나라 깃발을 뭐를 가져오느냐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하는 것 자체가
한국 정부의 오만한 행동이다. 어허. 그래서 우길기를 그냥 달고 오겠다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우길기는 단순한 하나의 깃발이 아니라 2차 대전 전에 이른바 대동아 전쟁을 일본 제국주의가 벌일 때 일본의 한국 침략 또는 아시아 침략의 상징 깃발이 바로 우길기입니다. 예. 해가 떠가는 그런 장면을 묘사한다고 그래서 가운데에 해를 놓고 그것에 햇빛 줄기를 쭉 만든 이런 상당히 자극적인 깃발인데요. 자, 독일은 나치 시대 때 우길기와 비슷한 그런 전범기를 예.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다시는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일본이 과거의 침략에 대해서 주변국의 양해를 구하고 예. 사죄를 받고 세계사에 다시 주역으로 또 세계 이웃으로 다시 나서기 위해서라도 예. 이런 우길기는 스스로 철폐를 하는 것이 옳을 텐데 오히려 그 당시의 일본의 그 세계 침략을 정당화하듯이 그것을 미화시키듯이 여전히 달고 있고 그것을 특히 그 피해자인 한국, 가장 큰 피해자인 한국 제주도 강정마을 앞에 끌고 온다. 그런 면에서는 지금 상당히 지금 우리 국내의 민심도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원래 지금 참석하기로 돼 있는데 아마 우길기 속에서의 문재인 대통령의 이 사열이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히지는 않을까 매우 조심이 되는 오늘 건군 70주년 이 우길기 행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우길기 빼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일본 쪽에서는 무례하다, 예의가 없다, 일본이 결정한 얘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누가 비상식적인지는 국민들이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보시죠. 자,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 피의자 양승태입니다. 재판 거래 그리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포토라인에서는 첫 대법원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 양승태 대법원장, 검찰이 영장에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로 적시를 했기 때문입니다. 네, 지난 주말에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승용차 차량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 차량 압수수색이긴 하지만 어쨌든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로 적시한 상태에서 나간 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에 근거한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사법역사상 전직 대법원장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된 거, 또 그 영장을 기초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견은 여러 가지로 좀 분분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뭐 보수 일각에서는 전 대법원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까지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삼권 분립의 위반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대법원의 이 국정농단 사건은 이 상고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정권 코드에 맞는 그런 재판을 하기 위해서 재판 거래를 한 이런 흔적에 대한 지금 수사와 이 재판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양승태 대법원이 스스로 이 상권 분립을 무너뜨린 것이다. 그 상권 분립에 대한 단죄고 그 상권 분립을 제대로 세우기 위한 측면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라는 그런 지금 시각이 엇갈리고 있어요. 사실 법원은 양승태 이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을 계속 발부 거부해 왔습니다. 100일 동안 계속 거부해 왔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저께 검찰 출신의 한 판사가 용기를 낸 것인지 뭐 어쨌든 이 영장을 발부를 했어요. 물론 그 영장은 다른 대법관에 대해서는 사무실과 주택까지도 발부해놓고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경우에서는 주택에 대해서는 영장 발부를 기각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주거에 안전이 침해받는다라는 아주 애매모호한 사유예요. 이거 자체가 법 앞에 평등이라는 이 사법 정의에는 상당히 어긋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영장을 발부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제 이 대법원 재판 거래 사건에 대한 몸통 수사가 시작됐다. 그 진상을 밝힐 수 있게 됐다라는 점에서 이 사법농단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위층에 대한 첫 강제 수사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오늘의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보시죠.
자, 네 번째 키워드, 사랑에 빠진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금이 세 번째 와이프인데요. 뭐 또 사랑에 빠졌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게 아니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사랑에 빠졌다라면서 서로의 신뢰관계가 강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화제입니다. 어저께는 웨스트 버지니아, 미국의 워싱턴이 있는 버지니아 바로 옆주가 웨스트 버지니아인데요. 거기가 트럼프 대통령의 표밭입니다. 이 공화당 성향이 굉장히 높은 백인 중산층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이죠. 거기 가서 자기가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라고 선거 유세 운동을 한 사건이 지금 미국 언론들을 타고 있는데요. 내용인즉슨 그동안에 김정은과 많이 싸웠지만은 싸운 결과 이제는 사랑에 빠졌다. 그래서 그것이 미국 국익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저거 멘트 난 정말 보시죠. 거칠었고 김정은 위원장도 그랬다. 거칠게 싸웠다. 그런데 서로 주고받았죠. 우리는 지금 사랑에 빠졌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뭐 트럼프 대통령의 이 사랑 행각은 세계가 알아주는 아주 노토리우스한 거지만 뭐 여러 가지 여자들과의 연문도 있었고요. 본인 스스로도 또 세 번째 결혼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렇게 편지만 몇 번 주고받으면 빠지는 이 사랑, 이 사랑에 어느 정도 신뢰가 있을까, 무게감이 있을까에 대한 지금 비판 여론이 많이 있어요. 지금 북한과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기서 이기기 위해서 마치 자기가 북한과의 거래에서 큰 업적을 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쇼맨십으로 지금 사랑을 또 팔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트럼프의 사랑은 경제적 이익이나 본인에 대한 이해관계가 조금만 틀어지면 언제든지 차버릴 수 있는 것이 트럼프의 사랑이다라는 게 이미 증명된 바 있습니다. 그 많은 여인들과의 사랑도 지금 세 분리하니까 부인하고 또는 돈 몇 푼에 팔아 넘긴 것이 트럼프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트럼프의 사랑을 비웃기로 하듯 이 용호, 북한의 외무상이죠. 북한의 외무상이 어저께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주 강도 높게 미국을 성토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비핵화도, 북한의 비핵화도 미국의 선제적 어떤 합당한 행동이 없으면 이를테면 종전 선언이라든지 그 뒤이은 평화협정 체결 같은 이런 미국의 양보 없으면 북한은 스스로 비핵화하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국제사회를 향해서 엄포를 놓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미국 언론들도 북한이 스스로 핵무장을 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최근의 이 트럼프의 김정은에 대한 사랑은 이번 사랑은 트럼프가 여인들을 속인 종래의 사랑하고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속은 아주 값싼 사랑이 아닐까 우려의 시각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11월 달 중간 선거 두 번째 화요일 날 이루어지는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걸려 있거든요. 여소야대가 된다면. 그래서 이 11월 두 번째 주에 중간 선거가 끝나면 북미 관계 또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도 큰 또 하나의 전환점을 돌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국민 자격증입니다. 뭐 운전면허증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테지만 그거 아니고요. 취업하기는 힘들고 집값은 뛰고 하니까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 바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입니다. 20대, 30대 응시자가 5년 전과 비교하면 2배로 늘었다고 하는데요.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또 이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공인중개사 시험이 10월 27일 날 있죠. 여기에 응시한 사람이 지금 20만 명이 넘어요. 지금 수능 한 해 응시자가 한 50만 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비한다면 공인중개사라는 이 자격시험 하나에 전국 대학 입시에 약 한 반가량 되는 응시자가 모인 대대적인 수험 대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국민 자격증이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20만 명이 하나의 자격증을 위해서 달려든다 하는 것 지금 대단히 지금 어떻게 보면 심각한 사회 문제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취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좀 따보자 하는 이 나라의
심각한 취업난을 반영하는 그런 면에서 참 가슴이 아프고요. 네네. 또 두 번째는 지금 정부가 부동산을 잡는다고 그래서 2달에 한 번 간격으로 부동산 대책을 내놓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치 부동산 속에 엄청난 신기루가 있는 것처럼 국민들이 착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국민들의 지금 정부의 부동산 억제 대책이 전 국민을 부동산 투기판으로 끌어내는 그런 지금 측면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지금 부동산 청약 예금 가입자가 2,5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전 국민이 다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공인중개사들은 지금 자격증을 따서 현재 지금 영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약 40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폐업과 창업을 계속 반복하면서 여기서 실업자도 엄청나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을 부동산 투기꾼으로 몰고 가는 이 정책, 또 실업으로 인해서 국민 자격증으로 따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세태에 대한 우리 준엄한 반성과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김 박사 오늘의 키워드 5가지 알아봤습니다. 지진, 쓰나미, 일본의 오만, 피의자 양승태, 사랑에 빠진 트럼프, 국민 자격증까지 5가지 뉴스였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미 연구소장 김대호 박사님이었습니다.